이제 우함수, 기함수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우함수, 기함수, 그 다음에 대칭성, 주기성 요 얘기하겠습니다. 적분에서는 선생님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뒤에 배우는 뭐 그게 더 중요하긴 한데 그 두 번째로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고 내용이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반드시 나오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 내용은 좀 많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함수, 기함수인데 먼저 이제 우함수. 자, 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 보죠. 자,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를 보통 저희가 우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와 같이 없어지는 꼴. 요런 걸 보통 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말합니다. 뭐 제가 아이들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5바이트 먹었네, 5바이트 토해냈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거는 y축 대칭함수예요. 자, y축 대칭함수, 얘는 원점 대칭함수. 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y축 대칭이니까 그림을 제가 대충 그려보면 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x제곱이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x제곱이 y축 대칭함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거 물론 y는 x도 있는데 1차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요거 드릴게요. x3승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보통 저희가 우함수, 기함수 내용은 요때 많이 물어봐요. 요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때 자, 요게 나오면 아, 이거 우기면 안 되고요. 네. 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거 나오면 이거 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우함수라고 하면 짝수차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짝수차로 이루어지면 그게 우함수예요. 이것 같은 거. 그 다음에 홀수차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기함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홀수차로 이루어지면 기함수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x제곱도 우함수긴 하지만 뭐 x4승에 더하기 x제곱 이런 거 4차 함수 중에서 짝수만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우함수예요. y축 대칭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 배웠죠? 이런 거 그렇죠? 홀수차만 이렇게 존재하면 우리가 보통 기함수다 이렇게 말하고 그림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긴 하지만 원점 대칭은 맞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a부터 a까지 즉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여러분이 봐도 두 개의 면적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면적은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하면 결국은 0부터 a까지 우함수의 몇 배와 같아요? 그렇죠. 2배와 같다라는 거죠. 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아셨죠? 당연하죠? 2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2배와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제곱을 적분하라고 하면 얘가 우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배의 0부터 2까지 x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함수 같은 경우는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을 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인데 이해하시죠? 그런데 얘는 x축 아래다 보니까 면적은 동일하지만 요놈하고 요놈은 뭐가 반대? 그렇죠. 부호가 반대가 돼요. x축 아래는 적분을 하면 음수 나오고 x축 위에는 적분을 하면 양수가 나오거든요. 다시요. 여기는 음수가 나오고 여기는 양수가 나와요. 적분을 했을 때. 아시겠죠? x축 아래는 음수, 위에는 양수가 나오니까 면적은 동일한데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다 보니 적분하면 0이 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함수는. 즉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만약에 이거를 적분해라. 기함수잖아요.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언제 쓴다? 요거 나올 때마다 쓴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다 옵션으로 요걸 좀 적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자, 우함수를 미분하면 x제곱 미분하면 x죠.
x 4승 미분하면 x 3승이니까 기함수가 되는구나. 기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는구나. 우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됩니까? 자,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 우를 적분하면, 뭐, x제곱을 적분하면 x 3승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적분상수가 붙어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적분상수가 0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죠. 요때는 맞다. 요때는 우를 적분해서 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가 되진 않습니다. 자, 기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우가 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 우랑 기를 곱하면 x제곱이랑 x3승을 곱하면 x5승이니까 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x제곱 생각을 하시고 기는 가장 대표적인 x3승을 생각을 하시면 운지 긴지 여러분이 판단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아시겠죠? 판단이 되니까 그때 주로 쓰시면 되고, 뭐, 자, 이렇게 우를 만약에 기에다 넣으면 어떨까요? x제곱을 x3승에 대입하시면 x6승이 되죠. 그쵸? 보세요. x제곱을 x3승에다 집어넣으면 6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가 된다. 이렇게. 이건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미분 쪽하고 그 다음에 이 곱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근데 암기는 하지 마시고 우의 가장 대표적인 거 x제곱, 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 x3승 갖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는 적분하면 얼마다. 그렇죠. 저런 모양에서 항상 0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자,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4승에 x3승에 더하기 x제곱에 빼기 x를 적분하라 라고 하면 보시면 우기가 섞여 있죠. 그쵸? 얘는 우, 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분명히 우기 내용이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얘를 죽이는 센스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는 없어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우만 남으니까 x4승에 더하기 x제곱을 하신 다음에 0부터 1을 몇 배 하시면? 2배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성질에 의해서. 자, 아셨죠?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내용이 절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보겠습니다.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한번 보도록 하죠.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평행이동이잖아요. 근데 주로 언제 많이 쓰게 되냐면 요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뭐 2부터 3까지 f에 x 플러스 2를 어떻게 푸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차이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투의 내용은 요 안에가 이렇게 합성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이게 합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합성함수는 정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더더욱 할 수가 없고 x 개수가 1인 경우에 한해서 적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이동 개념, 평행 이동 개념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다는 얘기겠지. 개념을 제가 적어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어떤 fx가 있다. 그럼 얘를 평행 이동했다. 얘가 fx인데 얘를 만약에 제가 x축으로 자, n만큼 이동하면 식이 당연히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면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는 A 플러스 M이 될 거고 여기는 B 플러스 M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면적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건 이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건데 얘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로 전환해서 풀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가 x가 아니고 다른 모양이 들어가면 저희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수투에서는 처리가 안 되니까 이동을 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는 센스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 그래프가 어때요? fx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니? 그렇죠. 요까지 이동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보는 센스가 필요한 거지. 얘를 fx로 잡았다면 즉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 건데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두 개가 뭐로 바뀌게 되겠니? 그렇죠. 4부터 5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동 개념이라는 거죠. 평행이동. 언제 쓴다고요? 요때. 요렇게. 아셨죠? 요런 때 주로 쓰는 개념이 평행이동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적에서는 치환적분이라고 따로 배웁니다. 이 안에 거를 치환해서 구간을 새로 설정하게 되고, 이제 문과 친구들은 수투만 하기 때문에 이걸 못 하고요. 그 다음에 x 계수가 1이 아닌 경우는 평행이동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못 풀죠, 저희는. 이제 문과 친구들도 못 풀고, 이과 친구들은 치환적분 아니면 못 푸는데, 이렇게 계수가 1이 되는 경우는 이동량만큼 움직여서 적분을 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억을 조금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여기 대칭이동 있죠? 자, 우리가 대칭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점대칭은 이제 보통 뭐 점대칭 같은 경우는 아까 기함수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 여기선 선대칭 위주로 배웁니다. 선대칭 위주로 배워요. 자, 선대칭 하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잖아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축에 대해서 선대칭을 가지고 있죠. m에 대해서. 그렇죠? 저하고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선대칭에서 자주 쓰는 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런 거죠. f의 m-x에 f의 m 플러스 x 요렇게 쓰죠. 이게 뭘 말하는 식이다? 그렇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식이 됩니다.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가끔 제가 흰색으로 쓴 것처럼 요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식이에요. 요렇게 써도 이것도 m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선생님 왜 그렇나요? 제가 요 x 대신에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x-m, x 플러스 m 요거를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가 m 빼기 x로 바뀌고 여기는 m 플러스 x로 바뀌게 되죠. 대입을 하시면. 그래서 선대칭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렇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식이 2에 대해서 선대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0부터 2까지 하나, 4까지 하나 어떻습니까? 같겠죠? 선대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는 동일하겠구나. 즉 0부터 2까지 하나 또는 2부터 4까지 하나 적분하시면 동일하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다. 아시겠죠? 그거 조금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자, 2-a부터 2까지 하나 2부터 2 플러스 a까지 하나 이렇게 같다고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을 보시면 이건 적분하라고 주는 식이 아니라 2 빼기 a부터 a2까지나 2부터 2 플러스 a까지나 같다는 것은 x는 2에 대해서 무슨 대칭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선대칭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말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잘 쓰라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선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게 2차죠. 2차. 축이 되는 거. 그 다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4차 중에서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것도 선대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선대칭 문제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요 표현 자체, 선생님이 여기 체크하시는 요 표현을 잘 좀 기억을 하셔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것도 2차에서 자주 나와요.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요 표현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대칭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센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평행이동보다 대칭이동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평행이동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합성함수 적분법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다 미적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선대칭은 주로 나오니까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아시겠죠? 네, 요거 잘 좀 기억해 두시고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기함수성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주기함수를 보면 주기함수는 미분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주기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게 바로 주기성이죠. 이렇게 f의 x 플러스 p가 이렇게 되는 거. 요게 보통 주기가 p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P만큼 반복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이런 뜻인데, 이런 뜻. 자, 이렇게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A, 여기가 A 플러스 P, 여기가 A 플러스 2P, 여기가 A 플러스 3P 이렇게 간다고 쳐보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주기성에 의해서 동일한 모양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자, 아시겠죠? 이런 게 주기성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M이었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 한 주기의 크기를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결국은 저희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쵸?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봐도 요 넓이가 요것과 뭐합니까? 그쵸? 이동하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주기성에서 쓰는 적분법 개념인데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f의 x 플러스 2가 fx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봐도 주기가 2가 되죠. 이건 주기가 2가 돼요. 맞습니까? 주기가 2가 돼서 이런 속성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제가 한 주기만 맞다면 주기 크기가 맞다면 요 식에서 요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주기의 크기가 맞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B부터 B 플러스 P까지 하나 C부터 C 플러스 P까지 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밑에 값에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왜 그래요? 보시면 간격 크기가 P고 여기도 P고 여기도 P죠. 그러면 이 시작 값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관계가 없이 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즉 얘가 주기가 2가 됐다면 주기가 2가 1부터 3까지 하나 2부터 4까지 하나 뭐 5부터 7까지 하나 전부 같게 나온다. 이런 게 주기성 개념이에요. 간단하죠 내용은. 그런데 조금 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깊이 있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기가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요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요 표현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주기가 2P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쓰면 아셨죠? 주기가 2P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도 아까 봤던 뭐랑 되게 비슷해. 요렇게 생긴 거랑. 자, 이렇게 쓰는 건 헷갈리면 안 돼.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x가 앞에 있으면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가 뒤에 있으면 숫자가 앞에 있으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x는 p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가 돼요. 요렇게. 아셨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 혹시 여기가 똑같은 p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가 q였다? 요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주기를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q에서 p를 빼서 q 더하기 p가 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아셨죠? 그 예를 들어 보면 제가 f의 x-1에 f의 x 플러스 4다.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주기가 얼마다? 그쵸? 5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4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그게 주기 개념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은 요 x에다가 내가 x 플러스 2를 대입해봐. 여기에다가. 대입해보면 여긴 fx 되고 여긴 fx 플러스 5 되잖아. 그러니까 된단 말이야, 주기가. 아시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얘가 이제 가장 노멀한 형태가 되고 약간 변형 형태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나올 때도 많고 이거랑 주기성이란 게 대칭성이랑 헷갈려서 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 좀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셨죠? 그 다음 제가 변형 형태 두 가지를 좀 적어 드릴게요. 보통 3학년 됐을 때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자, 요게 변형 형태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f의 x 플러스 p가 fx라고 주면 뭐가 되지? 그렇죠? 이건 그냥 주기가 p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q를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p가 있는데 자, 볼게요. 여기다 fx가 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주기가 p라고 되는데 갑자기 여기다 어떤 숫자를 이렇게 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구분을 잘 좀 지시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요거부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셔야 되니까 요거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천천히 그릴게요.
제가 하나 샘플로 한번 볼게요. 제가 샘플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야. 여기다가 제가 자, 여기가 A였고 얘가 A 플러스 P였고 얘가 A 플러스 2P였고 얘가 A 플러스 3P였고 뭐 이렇게 갔다고 보면 주기가 P가 맞잖아요. 그러면 요 처음 그래프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렸다면 되셨죠? 근데 Q가 없다면 얘가 없다면 여기도 이런 모양이 나왔겠죠. 이렇게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해하셨죠? 그런데 Q만큼 올려서 그리란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반복은 하되 반복할 때마다 올려서 그리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선생님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서 그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걸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까지로 봤으니까 요 크기를 얼마만큼 올렸다. Q만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마만큼. 그죠? 요 간격이 Q가 된 크기만큼 그래프를 이렇게 한 칸씩 올렸다는 거예요. 요 높이만큼. 반복은 하되. 아셨죠?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이것도. 자, 이렇게 반복은 하되 올렸다. 이렇게. 올리는 그림을 말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도 시험에서 여기서 많이 물어봐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연속이 되려면 요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넓이도 많이 물어보고 요렇게 요 넓이도 많이 물어보고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확대를 조금 시켜보면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봐. 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두 주기만 그려볼게. 만약에 여기가 1하고 여기가 2하고 3인데 주기가 2였어. 그런데 처음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근데 높이를 만약에 3씩 올린다. 요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해보면 그럼 두 번째는 3칸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릴 때. 같은 모양을 반복하되. 그러니까 한 요렇게 그리겠죠. 요렇게. 이해는 하시죠? 근데 이거 넓이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넓이는 그냥 적분을 때리면 되는데 그쵸? 적분을 취하면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따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왜? 밑에가 1이고 높이는 3만큼 올렸잖아. 3칸만큼. 3칸만큼 올렸으니까 이 면적은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넓이는 그냥 이 넓이와 뭐 할 것이고 동일하게 나타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적분을 찾으시면 돼요. 많이 나옵니다. 적분법에서. 그래서 잘 좀 기억을 조금 하셔라. 그런 얘기고. 자, 두 번째. 요런 케이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저희도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세 주기만 제가 그리고 여기가 A 더하기 P다. 여기가 A 더하기 P다. 여기가 A 더하기 2P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자, P만큼 똑같은 모양을 반복하되 여기가 2분의 1이 있다는 것은 Y값을 반씩 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직선으로 그릴게. 자, 이렇게. 자, 직선으로 그렸다고 쳐보세요. 직선으로 그리면 두 번째도 직선이 나와요. 두 번째도 이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렇게 그렸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렸을 텐데 2분의 1 때문에 높이를 반씩 계속 줄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반으로 줄어서 두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도 반으로 줄어서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 또 요 높이를 반으로 줄여서 여기로 가고 높이를 또 반으로 줄여서 여기쯤 와서 이런 모양. 자, 요렇게. 이제 반복은 하되 높이를 계속 반씩 줄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요 높이를 반 줄여서 이 높이를 만드는 거고, 요 높이를 반 줄여서 요 높이 만드는 거고, 요 높이를 반 줄여서 요 높이 만드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요 파란색의 높이를 반 줄여서 요 높이 만드는 거고, 요 반 줄여서 요 높이 만드는 거고. 요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넓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고. 요게 두 개 다 조금 빈도수가 있는데, 선생님 경험상 이게 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니까, 요 뒤에 Q가 붙었을 때 주기성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넓이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시겠죠? 제가 우기함수, 기함수, 대칭성,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 그 다음에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적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에 좀 양이 많지만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예제 문제 들어가면서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5번이네요. 네, 연속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것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4에 대한 대칭성이 나왔다라는 거죠. 4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답지처럼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보세요.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축 밑에는 그리지 말고 약간 위에다가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한 여기쯤이 4다. 이렇게 써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보이시나요? 요거, 요런 거 보이죠? 그 숫자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이면 대칭에 의해서 여기는 어디까지 갈 거고? 그렇죠. 7까지 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대칭에 의해서 여기는 어디까지 갈 거고? 그렇죠. 9까지 갈 거다. 이런 생각 들어가죠. 4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넓이를 A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A가 될 거고 이 넓이를 B라고 하면 여기도 B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다 B구나. B가 2라는 소리고 그쵸? 1부터 9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래서 2A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10이에요. 되셨죠? 근데 B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4가 되겠구나. 요게 넓이가 4, 얘도 4, 얘는 2, 얘도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답은 1부터 4니까 4가 된단 말이에요. 답이 4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은 대칭성 문제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약간 개형적인 걸 좀 그려놓고 풀면 답을 내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예제 보도록 하죠. 자, 예제 6번 문제를 보면 가가 이제 우함수 얘기하네요. 이거 우함수. 그 다음에 얘는 주기함수, 주기가 2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2x 플러스 3의 fx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얘는 우기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우기 내용이구나. 이렇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보세요. 자, 보시면 가로를 풀면 2x의 fx가 되고 더하기 3배의 fx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가 기죠. 근데 얘가 우죠. 그래서 우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 요거는 그냥 기가 되는 거지. 아니 우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기랑 우를 곱해요. 홀수차와 짝수차를 곱하면 홀수차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없어지나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푸는 거구나. 그럼 여기가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배의 fx가 다시 정리하면 6배의 0부터 1의 fx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3은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15라서 여기 15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원하는 0부터 1의 fx는 3분의 2분의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런데 나 조건에 의하면 주기가 2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기가 2니까 내가 원하는 얘 같은 경우는 몇 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주기가 2니까. 이 간격 크기가 16이잖아요. 그러면 8주기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되죠. 이렇게. 왜 굳이 이걸로 하셨어요? 이게 있으니까. 요게 있잖아요. 요게 있으니까. 요게 있으니까. 그쵸? 요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15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가 5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답이 얼마다? 4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기가 있기 때문에 몇 주기가 포함된지를 보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릴 때 여기 스타트 값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요 간격 크기가 똑같이 2만 되면 이거의 시작 값에 관계가 없어요. 없고 뭘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주어진 값을 쓰기 위해서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예요. 우기 내용, 주기성, 그 다음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셨죠? 네,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도 비슷한 문제인데 예제 7번도 볼게요. 자,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튀어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함수입니다. g는 먹었죠? 그러니까 우함수입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기죠. 얘가 우고. 그럼 두 개 곱하면 그렇죠. 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hx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분을 하면, 기를 미분하면 뭐? x3승을 미분하면 x제곱이니까 우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시죠. 자, 미분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자, 이거에 이렇게 물어봤죠. 얘가 현재 10이라고 물어봤는데 여전히 이걸 물어봤으니까 무슨 내용? 그렇죠. 우기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전형적이에요. 우기 내용. 같으면 우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분리해서 써볼게. 자, 이렇게 xh 프라임 x 더하기 5배 h 프라임 x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보세요. hx가 기함수고 미분한 게 우함수였죠. 미분한 게 우함수니까 얘가 우예요. 얘는 홀수차니까 기죠. 곱하면 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우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선생님 얘가 기함수니까 없어지나요?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함수만 남게 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5는 바깥으로 빼고 요렇게 써도 되죠. 자, 요렇게. 자, 되셨나요? 이렇게 쓰고 얘가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10배에 0부터 3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미분함수의 정적분은 자, 이렇게 제가 색깔로 적어 드릴게요. 이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라고 나오면 요거는 이렇게 함수값 차이와 동일한 값을 가져요. 이렇게. 이런 함수값 차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냐면 얘를 적분하면 이거잖아. 그냥 이렇게 될 거니까. 맞죠? 이렇게 될 거니까 B 넣고 A 넣어서 빼는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 차이와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10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H3 마이너스 H0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H3인데 자, 이게 이제 값이 얼마라고 나왔어? 얘가 10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이게 얼마일까? 자, 여기서 h가 무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게 0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h3은 1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1이란 뜻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전형적으로 그냥 우기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는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기함수는 어디 지난다? 원점 지난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 차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아시겠죠? 그거 조금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예제 볼게요. 자, 예제 8번 문제를 보면 자, 3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가가 이렇게 나왔네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쓰면 이렇게. 자, 무슨 함수? 그렇죠. 기함수. 많이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자, 빨리 그려볼게요. 최고차항이 양인지 음인지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보면 1에서 극소를 가지려면 최고차항이 양이 돼야 되죠. 이런 모양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쪽에다 그릴까?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런 모양.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y값이 3이었겠지. 그쵸? 저희가 아는 정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적어드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플러스 2에다가 자, 절대값에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어쨌든 무슨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우기 내용을 역시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럼 가로를 제가 풀어볼게. x의 절대값에 자, 미분했죠. 자, 더하기 2배의 절대값에 미분했죠. 이렇게. 자,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를 붙여주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f가 기함수니까 여기서 f가 무슨 함수? 기죠. 그럼 미분하면 무슨 함수? 당연히 우입니다. 그쵸? 미분해도 우죠. 그런데 그거를 뭐 해도 꺾어도 여전히 우가 되겠죠. 우함수를 꺾었다고 뭐 다른 함수가 되진 않잖아. 그죠? 역시 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 꺾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기야. x. 얘는 우야. 곱하면 기야. 어이구, 죽네. 그쵸? 죽어버리는구나. 자, 이거는 무슨 함수? 그렇죠. 여전히 우함수가 됩니다. 그럼 바로 쓰면 이렇게 되네. 바로 쓰면 4배에 0부터 1로 바뀌죠. 이렇게. 자,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뭐 그냥 쓰셔도 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빼고 2배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렇게 쓰셔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자, 되셨죠? 자, 근데요, 제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분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배운 대로 자, 당연히 이렇게 그리게 됨.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인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그릴 건데 잘 보세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요거 배웠지? 요거 넓이 얼마일까요? 넓이. 그 6. 그렇지. 요거랑 y값 차이. y값 차이. 넓이가 6이란 말이야. 자, 되셨죠? 넓이가 6이다. 그 생각 들어가시죠? 자, 그 다음. 얘는 미분 그래프를 꺾어 올린 거니까 여기가 되잖아. 이렇게. 자, 꺾어 올렸으니까 요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그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결국 이면적 말하는 거잖아. 어이구, 쉽네. 그죠? 얼마? 6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니까. 답이 얼마다? 12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사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어떤 거냐면, 이제 절대값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미분 그래프이기 때문에 미분을 적분했다는 건 y값 차이를 물어본 거거든요. 물론 꺾긴 했지만, 미분 그래프의 y값 정적분을 했다는 것은 원래 함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했다는 것은 y값 차이를 물어본 거랑 동일한 거예요. 아셨죠? 근데 사실은 이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A부터 B까지 그냥 적분하면 음수 부분과 양수 부분이 겹치는데 이렇게 절대값으로 물어본다는 것은 얘가 사실은 넓이를 물어보려고 낸 거예요. 의도가. 넓이. 그러니까 음수 부분을 위로 올려서 플러스로 전환시키라는 거니까 넓이를 물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이야, 넓이. 넓이. 그러니까 미분 그래프를 꺾었다는 건 미분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요 넓이. 그러니까 얘랑 같을 거고. 그럼 이 넓이는 y값 차이라고 배웠으니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해는 하셨나요? 네. 제가 지금 우기함수 내용을 계속 했는데 이제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우기 내용, 평행이동 내용, 대칭성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평행이동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생각보다. 하지만 대칭성, 주기성, 그 다음에 우기함수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주기 중에서 변형형 제가 2가지 말씀드리나요? 보통 그게 3학년 됐을 때 문과 킬러 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올려주거나 축소하는 형태. 그래서 그거까지 또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1등급 수학이나 아니면 뭐 블랙라벨 이런 수학 문제집에 보면 그런 게 들어있어요. 하나씩. 그것도 한 번씩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오늘 배우는 게 2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적분법 통틀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까지도 조금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센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